안녕하십니까. GS샵팀 발표자 이상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관계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열렸던 중간 발표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이미지 데이터 군집 분석을 통한 소비자 구매 행동 분석 및 추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 팀은 이현석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고 발표 초반부를 맡게 된 이상원, 그리고 발표 후반부를 진행해줄 이혜영 원우님, 그리고 패션 MD 10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진아 원우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표는 GS샵 개요와 프로젝트 동기, 그리고 연구 주제를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GS샵은 디자이닝 라이프 투게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TV 쇼핑,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리테일 기업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커머스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GS샵은 2015년 대비 2020년 매출액 11% 증가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간단하게 GS샵의 수학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GS는 AI 센터를 설립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GS 리테일과 합병을 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자로 GS 홈쇼핑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사는 매우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GS 리테일은 2040 고객을 주로, GS샵은 4060 고객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로 조금 더 넓어진 고객의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합병 이후로 GS 리테일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디지털 커머스 전략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프로젝트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테일의 한계는 고객들이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터치 앤 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리테일 기업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 부분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이미지의 유무로만 효용성을 판단했다면 GS샵은 한층 나아가 AI를 활용하여 이미지 태그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상품과 고객을 카테고리화하여 소비자 특성과 구매 행동을 유추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태그 데이터란 화면 중앙에 보시는 의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대표 상품 속성이 A라인, 블랙, 브라운, 체크 등과 같이 의류가 가지고 있는 상품 속성을 바이너리 형식으로 담고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 태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주제는 이미지 데이터 군집 분석을 통한 소비자 구매 행동 분석 및 추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GS샵의 대표 아이템인 패션 의류를 기반으로 당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추하여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이커머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 태그의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를 기반으로 한 군집 분석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의류 취향을 기준으로 각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고객군 특성 및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고객군 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저희는 베이스 상품 클러스터링의 분석 대상을 여성 원피스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도가 다른 상의나 하의 대신 원피스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취향이나 특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 원피스로 집중을 하였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게재된 원피스 총 16,462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태그 클러스터링에 활용된 변수는 상품 속성 27개와 가격, 해당 원피스에 대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스 상품 클러스터링에 활용한 기법은 K-프로토타입 클러스터링으로 K-프로토타입 클러스터링이란 연속형 자료를 유클리드형 거리를 구하고 범주형 자료에는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두 가지 동시에 포함되는 자료에 적용하는 군집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지 태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의 컨피던스 수치를 곱하여 K-민즈 클러스터링을 추가로 하였고 결과로 K-민즈 클러스터링과 K-프로토타입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군집화를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군집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각 군집은 8,137개, 7,281개, 그리고 1,044개로
27개의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7개의 상품 특성 및 가격 변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집 3에 해당하는 원피스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각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 속성을 활용하여 각 클러스터에게 이름을 부여를 하였는데,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편안한 일상룩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솔리드 무늬와 코튼 그리고 A라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 속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군집은 화려한 페미닌 룩으로서 꽃무늬, H라인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속성을 가진 원피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럭셔리 커리어 우먼 룩에 해당되는 원피스는 트위드와 체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에 앞서 의류 취향과 구매 행동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활동하기 편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좋아하는 실용주의형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은 사전에 계획 구매를 하는 성향이 있고, 비싸고 브랜드와 소재가 좋은 옷을 좋아하는 자기 과시형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은 상품이나 판촉에 의한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연구에서 28개의 변수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퍼체싱 비헤이비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단계에서는 의류 상품의 의류 취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3가지 군집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과연 이것이 고객의 구매 행동 패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그 의류 1단계 클러스터링에 활용한 원피스들을 구입한 고객들의 고객 정보 데이터, 그 다음에 구매 데이터, 장바구니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18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이 92.3%로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여성 원피스인 점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고객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남성 고객 5.5%는 과연 어떤 이유로 원피스를 구매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아내분이나 여자친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저희는 조금 유추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의 구매 행동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과 직접 사용하는 고객이 같아야 된다는 점에서 여성만 저희가 활용하였습니다.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GS샵은 40, 60 세대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 고객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급에서는 조금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VVIP 고객이 48%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조금 여유로운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GS샵 측에서는 굉장히 로열한 커스터머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는 고객의 비식별화된 아이디, 그리고 상품 정보, 그리고 구매가, 구매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구매 데이터를 좀 EDA를 하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한 번에 5대씩 구매를 한다든지 뭔가 일반적인 구매 행동이 아닌 그런 정황이 포착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그 0.8% 고객은 제거를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구매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월, 3월에서 7월 5개월 동안 약 평균 20건의 건이 일어났고, 밑에서 일부 보실 수 있다시피 월별, 그리고 주별, 그리고 하루에 있는 시간별로 구매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향후 진행한 회기 분석에서 이것을 통제 변수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본 것은 바로 이 카테고리 정보입니다. GS샵 측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 중에도 가장 큰 카테고리 대파트만 150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것을 한 단계 더 위에서 하나로 묶고 총 17개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탑5는 아무래도 GS샵의 강점인 패션, 의류, 속옷 부분이 44%였고, 그 다음에 식품, 생활주방, 뷰티, 그리고 패션 잡화 상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바구니 데이터입니다. 해당 고객에 대해서 구매 데이터와 비슷하게 비식별화된 고객 아이디, 상품 아이디, 그리고 담은 날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초반에 저희 담당자님께서 우리 GS샵 같은 경우에는 이 장바구니를 타사의 찜하기 기능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담아놓는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용 빈도에서도 보면 평균 73회로 저희가 EDA를 하면서도 그 부분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구매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매 데이터에서 구매 행동을 포착하고 그게 클러스터별로 나눈 것이 과연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가지의 종속 변수를 활용하였는데요. per order, 고객별 주문 시 총 구매액, 평균 지출액, 그리고 평균 구매 아이템 수,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가격 민감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2 더미 변수, 3 변수를 사용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나 회원 등급 같은 경우를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표가 바로 저희가 진행한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발견한 인사이트는 고객별 per customer per order의 총 구매액이 C1 대비, 그러니까 편안한 일상룩을 구매하는 그 주요 소비자 대비 럭셔리 커리어먼룩 C3이 2.06%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1 대비 화려한 페미닐룩인 C2가 0.25%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이 총 구매액의 차이가 잦은 빈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한 번에 구매하는 상품이 굉장히 비싸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2개의 회귀 분석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저희가 이제 고객별 주문 시 평균 지출액을 봤을 때 놀랍게도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 C3이 C1 대비 40%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구매 아이템 수를 봤을 때는 아까 앞서 커리어 우먼룩은 한 번에 사용할 때는 40%도 높았지만 구매하는 아이템 수 같은 경우에는 2.9% 낮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총 구매액이 굉장히 높은 고객군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C1 대비 C3이 1.6% 낮았는데요. 뭔가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분석할 때 그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턱턱 구매를 할 것 같지만 가격 민감도에 조금 민감하다고, 더 민감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세심하게 3단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고객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 고객의 비중은 편안한 캐주얼 룩을 선택하는 C1 고객이 63.5%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문 비중 또한 이제 59.4%로 C1이 가장 많았는데요. 나이대는 아무래도 그 고객의 연령대가 비슷한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C3, 럭셔리 커리어먼 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지군 대비 50대가 10%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되게 의외의 점은 바로 이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이 전체 0.3%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문 건수가 25회로 굉장히 높고 평균 구매 가격도 76,000원으로 굉장히 핵심 고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등급 비율 또한 VVIP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이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이 굉장히 중요함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가격 민감도 같은 경우에 아까 의아한 점을 제가 두고 넘어갔는데요. 가격 민감도가 낮은 부분은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C3 고객 같은 경우에는 명품과 명품 백화점 상품들을 구매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필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C1 캐주얼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 주방, 식품 같은 것을 많이 구매하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은 당장 필요해서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싸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기보다는 제때제때 구매하는 형상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저희는 이제 럭셔리 커리어 우먼룩을 잡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발표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GS 샵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고객도 유입을 해야 되고 로열 커스터머를 중심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 베이지색 니트를 만약에 제가 선택을 했다면 타사의 베이지색 니트를 추천해 주거나 혹은 같은 브랜드의 회색 니트를 추천해 줬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한 원피스 취향을 따로 분석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페미닌 룩 같은 이런 클러스터가 고객 정보에 포함이 되고 다양한 잡화와 다른 상품들, 디테일이 다른 상품들을 추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제 연구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7월 데이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류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니트나 코듀로이 소재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연간위 단위로 포함을 한다면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